이번 시간은 노동초대석입니다. 노동초대석 빠밤. 이번에도 다시 한번 노동초대석 빠밤. 빠밤. 아, 좋습니다. 네, 이렇게 리액션이 있어야 또 저희가 재미가 있죠.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만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육의 3주체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나요? 예. 근데 저는 사실 제일 중요한 교육의 주체가 이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 중에도 평소에 잘 보이지 않는 분들, 예. 그 급식실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따뜻한 밥을 만들어주고 있는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 세 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분씩 자기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교급식실에서 일한 지 14년 차 된 조리실무사 최정화입니다. 지금은 광교 호수초에 수원에 있는 호수초에서 다니고 있는 조리실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 분도 말씀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학교에서 2007년 입사해서 현재 17년 근무 경력이 있고 17년. 네네네. 급식실 조리실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수원에 있는 명희중학교에서 13년 차 조리실무사로 근무하고 있는 고지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앞에 맨 처음에 좀 간단하게 뭐 따뜻한 밥을 만든다 이렇게만 설명을 드렸는데 이 학교 급식실 현장에서 일하는 게 주로 어떤 일들인지 간단하게 한 분이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급식실에서 일을 하는데 초중고로 나눠져 있고요. 초등학교는 주로 중식만 하고 고등학교는 조식, 중식, 석식 이렇게 일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밥을 하고요.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도 지금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험에 노출된 일이 많다고 하셨는데 얘기가 나온 김에 자연스럽게 다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이 학교 비정규직 특히 이제 급식실 노동자로 일하시면서 뭐 많은 힘든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뭐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듣고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 듣기도 했는데 이 힘든 점들, 어떤 점들이 힘들었는지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예, 뭐 저 누구나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예. 제가 지금 2007년도 입사할 당시에는 위탁이었다가 제가 들어갈 때 직영으로 바뀌면서 처음 신입사원들을 뽑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왕초보들만 한 11명 입사를 했어요. 11명. 네, 근데 11명이 입사를 했는데 다 왕초보다 보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순서도 모르겠고 선생님들도 그때 이렇게 오래된 경력이 아니셨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걸 먼저 해야 되고 하는 게 손에 안 봐져서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시간에 배식을 없을 때도 좀 많았었고 배식하는 도중에도 막 밑에서는 일을 하고 막 이런 식이 많았었어요. 초창기에는. 그러다가 또 청소가 특히 밥은 짓는 건 그런데 청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 시간에 못 끝내서 막 5시, 6시, 7시까지도 제가 일하는 경력이 있거든요. 어유. 네, 그래서 평소에는 몇 시에 끝나는데? 청소가 손발이 안 맞고 이러다 보니까 좀 식당이 좀 급식실이 좀 넓었어요. 그리고 식당도 한 2, 3층, 1층까지 3층을 썼거든요. 그래서 청소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하다 보니까 늦게 끝난 거는 7시까지 한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늦게 끝나면 뭐 추가 수당 이런 거는 그래서 처음엔 뭐 시간에 수당 이런 거 있는 것도 모르는 상태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다가 나중에 이제 노동조합을 통해서 이런 걸 알아서 근무에 수당 받을 수 있다. 신청 한번 해보시라 이래가지고 제가 한번 또 이제 나서서 좀 그런 거 신청하고 했더니 나중에는 결국은 그 수당을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큰일 하셨네요. 큰일했습니다. 네. 네. 훌륭하시네요. 다 역시 공감을 하시는 게 본인 일이라 다르십니다.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초창기여서. 네. 초창기에 힘들었다. 그리고 또 일을 하시면서 뭐 업무 성격이나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점들 또 있을 텐데 말씀 한번 해주시죠. 학교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이제 같은 가족도 자기 마음을 모른다듯이 같이 일하다 보면 한 적어도 7, 8명, 많게는 12명 막 14명 이렇게 일하는데 가족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노동 강도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서로 짜증내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다투는 일도 많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요. 모든 학교가 일하는 공간은 거의 비슷한데 네. 그런 마음만 잘 맞으면 정말 유쾌하고 재밌는 학교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 근본 원인은 또 일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 마음 쓰기 어렵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군요. 뭐 저희 고전님은
또 힘든 일들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대표적으로. 초기 이제 학교 2010년도에 이제 입사를 했는데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하고 이제 고민이 됐던 한 사건이 있었는데 같이 일하시는 분이 이제 어머니가 그러니까 시아버지나 돌아가실 상황인 거예요. 네, 상을 당하고.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오늘 내일 해서 마음이 이제 되게 아픈 상태잖아요. 근데 학교에서는 대체를 구해서 이 사람을 연차를 보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계속 손발이 이제 안 맞으면 대체를 쓰면 손발이 안 맞으니까 이분이 계속 그 슬픔을 참으면서 계속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일날 출근해가지고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상황에도 일을 놓을 수 없는, 그러니까 연차를 쓸 수 없고 그런 거를 못하는 상황을 보니까 내가 이 일을 해서 부모님의 상도 못 볼 상황에 있는 이 직장을 내가 다녀야 되나? 라는 고민을 그때 했었어요. 아니 이건 업무하고는 별개로 좀 비인간적인 그 그렇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이제 지은님께서 그걸 겪으셨으면 사실 뭐 다른 학교도 언제든지 어디서든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었던 네, 그런 그래서, 부분이네요. 지금은 연차를 못 쓰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대신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죠. 대체를 구하지 못해서 네. 병가나 뭐 휴가나 이런 것들을 못 가는 상황이 종종 생겨요. 요즘도. 맞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뭐 연차를 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면 대체자를 네가 구해야 하라, 당신이 구해야 하라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학교는 그냥 없어요라고 하면 이제 끝이에요. 근데 당장 나는 이제 병가를 써야 되고 아니면 뭐 다른 상황으로 연차를 써야 되는 상황이 되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내가 빠지면 대체가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동동거리면서 주변에 있는 지인들 통해서 아니면 그리고 노동조합 아파도 통해서 병가를 못 내고 직장 동료 간에 이제 눈치도 보고 그래서 이제 미안한 마음에. 아픈 몸 이끌고 계속 일을 하시게 그렇죠. 되고 악순환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그게 일들이 제일 있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네, 이게 들어보면 처음엔 저도 이제 뭐 업무 성격, 일을 하면서 뭐 이런 힘든 점만 이제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왜냐면 조리실 일들이 그런 일이 많을 것 같아서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기본적인 이제 노동 조건들이라든가 뭐 이로 인해 파생되는 이제 문제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또 방송 이름이 아시다시피 여러분의 빛나는 노동 아니겠습니까? 네. 조금 전에 또 힘들었던 얘기들, 어려웠던 얘기들을 한번 들어봤다면 이 학교급식실 노동자로 일하면서 제일 뿌듯했던 순간들, 뭐 아까 잠깐 이제 손님님 말씀하실 때 이제 노동조합으로 인해 바뀐 점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빛날 때, 뿌듯했을 때 이런 때는 또 언제가 있었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노동조합이 생기면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없었던 저희가 이제 투쟁으로 인해서 얻어낸 그야말로 저희 힘으로 오로지 힘으로 얻어낸 뭐 명절 휴가비나 근속수당, 연차 이런 게 생겨서 너무 든든하고 그래서 이런 게 노동조합이 있어서 참 좋구나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학교에서 정말 예전에는 학교 관할이다 보니까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저희를 너무 무시하는 방면이 있었어요. 저희를. 근데 노동조합이 커지면서 이제 교육청 소속으로 바뀌면서 저희를 무시하는 면이 좀 없어졌죠. 예전하고 그래서- 태도가 달라졌네요. 네, 그래서 좀 어깨가 든든합니다. 그건 정말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없던 현장에서 노조가 생겼을 때 그 부분을 정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고 예전에 건설 노동자분들도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선희님은 또 네. 가장 뿌듯하거나 이런 순간들 네. 언제가 있을까요?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 우리 지회장님께서 잘 해주셔가지고 네. 저는 저 나름대로의 뿌듯한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잘하시네요. 다른 꼭지를 또 끌고 와서. 네. 제가 처음 입사할 당시에 저희 아이들이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는 자녀를 같이 부모랑 다녀도 학교를 다닐 수가 있었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 3남매를 제가 다 3년 내내 밥을 먹였습니다. 학교 직접 급식실에서. 손으로 해서. 네네네. 그래가지고 급식실 이제 배식할 애들이 밥 먹으러 오면 엄마를 보면 항상 아는 척 해주고 그 같은 친구들한테도 우리 엄마다서 이렇게 인사도 해주고 해가지고 너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같은 거 많이 받아서 그 당시에 좀 아이들 입장에서 엄마가 그런 급식하면 좀 약간 그런 면도 있었을 텐데 자랑스럽게 얘기해주고 밥 잘 먹고 불만 이런 거 없어지고 아이들한테도 너네 맛있게 먹어라 이런 것도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때도- 뿌듯하셨겠네요. 네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좀 뿌듯해가지고 학교 다니는 동안 좀 즐겁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네. 이거 정말 일타양피 아닙니까? 네네, 저희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제 그렇죠. 내가 일하는 학교에서. 네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이제 없다고 하셨는데 네. 안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같은 학교에 같은 엄마 자녀들이 근무를 할 수 없고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다른 학교로 가야 되만 하는 그런 게 아, 생겨가지고 그게 뭐가 생겼군요. 지금 저처럼 옛날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형태가 됐습니다. 야, 지금 이제 일하시는 분들 좀 아쉬우시겠네요, 그죠? 그럴 수도 세 있죠. 명이나 같이 네. 이렇게 했는데. 네네. 아, 근데 전 이게 정말 그 가슴이 좀 울리는 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식당에 오래 어릴 때부터 일을 하셨거든요. 네. 하셨는데 네. 예전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때보다도 제가 그냥 식당에 가서 막 엄마 뭐 하시냐고, 이거 뭐 음료수 사들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 드리고, 우리 엄마라고 너무 잘하셔서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너무 좋았다고 예전에 그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네요. 맞습니다. 효자였네요. 그럼 예,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은 순간들이 더 많았지만. 맞아요. 예, 지금의 규천이 없다듯이 온 네. 국민이 저희 급식을 먹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음. 그래서 저는 급식 일하는 게 참 보람 있고 재밌어요. 정말 직업적인 보람이 저희 여기서 박수 한번 치워볼까요? 저는 천직인 것 같습니다. 네, 천지. 예. 와, 정말 뿌듯하시겠습니다. 저희 지연님은 또 뿌듯하거나 빛났던 순간. 제가 2010년도에 입사했을 때는 제가 학교장 채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년 1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노동조합이 2010년도에 제가 기억으로는 이제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만 3년 근무를 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됐었어요. 그게 새로 생긴 거였죠. 네. 그래서 저희가 6명 정도가 일을 했는데 학생 수가 줄면 그때 당시에는 그만둬야 됐어요. 한 명이. 근데 이제 학교에서 뭐 평가를 해서 그만두라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서로 이제 나갈 사람을 서로 정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끼리. 강제네. 그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요? 잔인하죠. 근데 그게 교육청 당시에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나이가 어리니까 그때 당시 한 30대 중반 정도에 이제 초반 때 이제 입사를 했는데 너는 딴 데 가도 충분히 다 일을 할 수 있으니 네가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가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달만 되면 가슴이 두근두근 한 거죠. 내가 그만둬야 되나? 원치 않는데도 그만둬야 돼. 그래서 근데 딱 3년 지나고 제가 무기계약 전환이 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무기계약 전환됐을 때가 가장 기뻤고요. 두 번째로 기뻤던 거는 저희가 그때 한 100만 원을 못 벌었어요. 한 달에 월급이. 1년 일하나 10년 일하나 월급이 똑같은 금액을 받았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 노동조합이 이제 생기면서 명절 상여금이라는 게 처음 생겼어요. 네. 그때 10만 원을 받았거든요. 맞아. 근데 지금 받는 금액보다 훨씬 적겠지만 그때 그 기쁨을 다시는 느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이 내가 받고 나는 명절 상여금이라는 것을 받는구나. 그때 느꼈을 때 그 기쁨이 지금은 월급을 매달 받아도 그 네. 기쁨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모든 노동조합이 아마 그때는 정말 다 좋았을 거예요. 초기에 이제 초기에. 투쟁으로 쟁취를 그렇죠. 해냈을 때. 처음 읽어낸 거라. 수당이 처음 생긴 그때 당시였으니까. 좋았죠. 그러니까 투쟁을 해서 고용 안정을 쟁취를 하면서 더 이상 네. 이제 내가 이제 나가거나 이럴까봐 이제 떨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맞아요. 처음 이제 적으나마 뭐 상여금도 생기고 네네. 그거는 지금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 새로 들어온 신입들은 그런 걸 잘 몰라요. 저희가 그렇게 힘들게 읽어냈다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때는 저희끼리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100만 원만 받아도 좋겠다. 그렇지. 왜냐하면 저희가 많이 받아봤자 60만 원,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받고 일했었거든요. 진짜 아무런 작았네요. 수당 없이. 야 이게 얼핏 들으면 뭔가 이제 라떼 발언처럼 느껴지지만 한편으로 보면 또 초창기에 노동조합이 생기던 초창기에 이 선배 노동자들이 그렇죠. 이런 투쟁과 고생을 해서 지금의 처우들 당연시 여겨지는 이런 처우들을 쟁취한 이런 오면 또 현실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어요. 그래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음. 노동조합이 생기면서. 지금도 연락하면서 제일 친하게 지내는 건 그때 당시 같이 일했던 분들하고 끈끈한 정 같은 게 지금 모르겠어요. 그때 처음 마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 끈끈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힘들었을 때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네. 지금까지 끈끈한 적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실 때 뭐 처음에 일하던 이제 그 초보 11명 중에 뭐 맞아요. 남은 사람들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힘들어서 그죠? 한 달도 네. 안 돼서 막 다 퇴사를 한 입장이었고 그 중에 제가 끝까지 버텨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네, 예. 훌륭합니다. 네, 저희가 다음 이제 주제로 넘어가 보기 전에 아마 들으셨으면 아실 텐데 여러분의 빛나는 노동 오시는 분들이 이제 꼭 한 분이 이제 노래를 추천해 주시면 그 노래를 듣고 넘어가거든요. 누가 한 분이 야 이 노래 꼭 듣고 싶다. 혹은 뭐 내 노래방 애창곡이다 이런 노래 있으면 이 알려주시죠. 노래는 제가 한번 신청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급식에서 밥을 하다 보니 네, 저희가 좀 요즘 가수 대세인 트롯 아이돌이라는 이찬원 씨가 있습니다. 이찬원. 네, 이찬원님입니다. 네. 그분이 요즘에 뭐 전국의 행사라는 거의 뭐
주마다 다니는 상태고 해서 팬인 팬으로서 우리 급식하고 하는 일과 비슷한 노래가 이번에 발매했습니다. 아 팬이신 팬클럽에도 들어가 계세요? 네, 팬클럽 가입하고 열심히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지금 보니까 왜 그런지 알겠네. 찾아보니까 잘생겼네요. 네, 잘생기고 네. 잘생기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이번에 새로 나온 앨범 중에 밥 한 번 먹자라는 노래가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그거 한번 신청해 보겠습니다. 네, 자 저희 급식 노동자 선희님이 추천해주신 이찬원 가수의 밥 한 번 먹자. 밥 한 번 먹자 이찬원님. 좋은 노래 추천 감사. 이거 혹시 뭐 노래방에서도 부르고 하시나요? 네. 노래방 가면 이찬원님 노래만 부릅니다. 네, 왠지 그러실 것 같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팬클럽에 속해 있는 팬분들이 주로 가수 노래를 노래방에서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중간에 가사 중에 함께 사는 것이 인생인 것을이라는 대목이 너무 기억이 남는데 단어가 너무 좋죠. 네, 이게 바로 저희 노동자분들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이 가치들, 그 생각들이 포함된 말인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학교 현장 안에서 저희 급식실에서 위험한 일들이 많죠. 안에 불도 있고 이런 위험한 일들이 많은데 주로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어떤 위험한 일들이 있는지 대표적으로 뭐가 있는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거는 또 정한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가 학교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은 튀김이나 아니면 전 이런 많은 요리를 하다 보면은 어깨에 무리가 오거나 해서 근골격계 질환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방학 안에는 주로 병원을 달고 살아요. 병을. 그래서 병원을 주로 다니고 해서 저희가 일명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들 합니다. 네, 이 방학 때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무임금이잖아요. 네네. 그 시기에 사실 다 이제 병원 다니면서 몸을 추스리는데 시간과 돈을 다 쓰신다. 이 너무 이 안타깝고도 화가 나는 일이네요. 그 특히 조리실에 그 가스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이제 튀김 같은 거면 뭐 이제 기름 튀고 이런 일들이 그럼 처음에 일하는 분들도 그렇고 고참들도 그런 거는 계속 겪게 되는 일인가요? 저희가 그래서 너무 급식실이 좀 위험한 상황이 많다 보니까 주로 이제 튀김이나 아니면은 물 온도 이제 끓일 때 그 100도씨가 넘는 솥에서 100도씨가 넘게 끓여요. 그걸 하다 보면은 특히 이제 저희 같은 오래된 경력자들도 다칠 위험이 많은데 이제 처음 급식실에서 임하는 조리 종사자 분들은 디거나 그런 화상 입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물을 잘못해서 건드려 가지고 장화에 물이 들어가거나 해서 발 전체가 디거나 해서 예전에 한번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모 학교에서 그 뜨거운 물이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이 쏟아져 가지고 몸에 화상을 입어서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그만큼 학교가 위험한 상황이 참 많이 처해져 있어요. 조리실이 있죠. 네, 우리가 그냥 밖에서 보는 것보다 조리실이 훨씬 위험한 현장이라는 얘기네요. 일을 할 때도 그런데 그 뭐 같이 이제 모여 계시는 뉴스에서도 본 것 같은데 이 휴게 공간, 네네, 이런 휴게 맞습니다. 공간에서도 사실 뭐 여러 점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거 선생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기 뭐 저희가 현장 외에서도 저희가 휴게실이라는 공간이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자질한 사고가 좀 발생을 하는데 얼마 전에 그 선반이라는 그 선반이 제대로 부착이 안 되고 이러는 바람에 벽에 붙이거나 하는 그렇죠. 선반. 벽에 붙여 네네. 있는 저희가 사물을 놓을 수 있는 옷가지를 놓을 수 있는 옷장과 선반이 있는데 그 선반이 어떻게 조립이 오래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그게 이렇게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사고가 있어가지고 그 밑에 실무사님들이 그것도 일하기 직전이었으니까 앉아 계시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뚝 떨어지는 순간 놀랐겠죠. 근데 그 가운데 제일 앉아 계셨던 분이 저희 노동조합 조합원이신데 그 모 어깨를 직타로 맞았어요. 그래서 떨어지는 걸 그대로 그렇죠. 맞으셨다고요? 직타로 맞았기 때문에 그 사고가 컸던 거죠. 그래서 그분 어떻게 되셨죠? 지금 현재 하반신 마비. 하반신. 어우, 세상에나. 예, 그래서 지금 치료 요양원 이런데 치료 받고 있다가 아직도 경추가 다치는 거라 이게 쉽게. 그분은 뭐 일을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일상생활. 그렇죠. 일상생활도 지금 많이 힘든 상태인 거죠. 예. 아니 이게 선반 이런 게 떨어지고 이런 거면 사실은 사전에 그 뭐 고정 상태가 어떤 뭐 점검만 제대로 해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저희가 학교의 급식실에서 일하다 보니까 예전에 그 저희가 지금 현재 말하자면 비정규직이잖아요. 학교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저희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하나로 저희를 간대하거나 이렇게 해주지는 않고
저희가 뭐 조그만 일에도 조그만 거에도 사소한 일이라도 저희를 조금만이라도 보살펴줬다면 아마 이런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요. 비정규직이라서 사실 뭐 네네네. 정규직과 동일하게 신경을 써주거나 이런 일만 됐어도 이제 사고가 없는데 그렇죠.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 휴게실이 너무 작았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지. 그랬다면 그 장을 벽에다가 붙일 일도 없었고 음. 휴게 공간이 워낙 좁다 보니 물건을 적재할 데가 없고 그래서 장을 상부장으로 벽에다 붙였던 거죠. 공중에 띄울 수밖에 그렇죠. 없는 네네. 좁은 그 공간이었다. 밑에 사람이 앉아서 쉬라고 하는 뜻인 거죠. 네. 말로는. 그러니까 그 구조 자체가 여러 명이 앉아서 쉴 만한 휴게 공간의 넓이가 아니었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아니 저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학교가 그 넓은 공간 많잖아요. 사무공간, 뭐 교장실, 교감실 이런데 넓은 공간도 많은데 왜 유독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 휴게 공간을 그렇게 좁게 만들어서 사고를 유발하는지 근데 지금도 변한 건 없어요. 예, 많이 여전하다는 좋아졌다고 하지만은 10명 뭐 7, 8명 막 이렇게 앉아 있는 휴게 공간은 뭐 다리 뻗고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만한 공간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휴게 공간을 좀 줄이는 편이더라고요. 네. 항상. 이게 얘기를 듣다 보니 앞에 이제 초창기 노동자 생기던 초창기에 이제 정말 기본적인 이제 처우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도 아직도 뭐 휴게실이나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던 이제 방중 이제 임금이나 이런 네네. 부분에서는 여전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투쟁을 계속 하기도 하는데 이거를 이 방송을 혹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네. 꼭 반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위험 얘기가 나온 김에 그 최근에 언론에 많이 회자가 됐죠. 그 폐암에 걸린 학교 급식실 노동자가 11월달에 이제 사망한 사건이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그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측에서 교육청 앞에 분향소도 설치하고 네. 뭐 그 과정에서 교육청은 막아서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 이 얼핏 생각하면 아마 청취자분들도 그러실 수 있어요. 급식실에서 노동자들이 왜 폐암에 걸리고 그리고 이게 대체가 대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요거 한번 그 지은님께서 얘기를 해주시죠. 재작년부터 아마 경기도교육청에서 전체 급식 종사자들을 상대로 폐암 CT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저희가 경기도에 한 12,000명 정도가 급식실에서 근무를 하고 계세요. 전체 종사자들에 대해서 이제 검진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현재까지는 한 10,000명 정도가 검진을 했고 그 중에서 결절이 단순 양성 결절, 뭐 유리 간선류 뭐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한 3,000명 정도가 10,000명 중에 3,000명이나. 그렇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네요. 거기 중에서도 소식을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129명 정도가 폐암 의심자로 실제 폐암 의심자. 그렇죠. 나왔었고 실질적으로 현재 폐암 확진된 분이 한 16명 정도.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폐암 확진자가 126명이 나왔지만 그 아니신 분들, 그러니까 양성 결절이라든지 다른 결절로 나오신 분들도 폐암 확진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그 3,000명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해야 되고요. 이걸 진단 확인할 때보다 숫자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계속 추적 검사를 하고 있어요. 좀 크기가 조금 계속 커지고 있다는 얘기를 한 조합원들이 되게 이제 많으셔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추적 검사도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확진되신 분들은 다행히 경기도교육청에서 검진을 해서 확진이 되신 분들은 초기이신 분들이세요. 폐암 1기 정도. 그래서 잘 치료를 해서 이분들이 다시 학교로 복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 여러 가지들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아니 급식실에서 제일 직접적인 원인은 뭘까요? 폐암에 걸릴 수 있는. 이제 그 1차로 폐암 확진이 되셨던 그러니까 산재 인정을 받으셨던 분의 인증서를 보면 그러니까 조리흉이죠. 그 요리 조리하는 자체, 그러니까 튀김 요리 했을 때의 그 이제 원래 조리흉이라는 것 자체는 없는데 이번에 새로 만든 단어예요. 어떤 성분이나 뭐 이런 건가요? 그런 거를 나타내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튀김 했을 때 나오는 발암물질, 그러니까 통칭해서 이제 조리흉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볶음 요리, 튀김 요리 우리가 주로 잘 먹는 음식들이죠. 그러니까 만들면서 나오는 그 자체가 폐암을 유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라든지 뭐 가스라든지 이런 것도 원인이 되겠지만 조리를 하는 그 자체의 문제도 있다고 봐야죠. 이 튀김 요리 학교 급식실에서 만드는 튀김 요리가 사실 튀김 맛있잖아요. 그렇죠. 뭐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런데 근데 아까 정한님 말씀도 그렇고 이 기름이 튀고 화상 위험도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지금 사실 좀
줄어들어야 되겠네요, 그죠? 예, 이 그렇죠. 튀김 요리가. 예. 근데 원래는 그 발암물질을 원인을 제거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요리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밥은 먹어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환기 시설에 대한 개선인 거죠. 요리를 하면서 조리하는 사람이 그걸 흡입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그 환기 설비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학교 문제가 발견되면서 환기 시설 그 설비에 관련된 기준 같은 거를 보니 이게 외국에서 들여온 규정이고 우리나라 자체의 규정도 없고 네. 그리고 환기시설 규정 자체가 그 학교 급식 현장에는 맞지 않고 그래서 기준부터 법률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전반적인 해결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들어봤고 저희 마지막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무거운 얘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저희 여기 계신 분들 10년 후, 10년 후 나의 꿈이 있다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요거 한 가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꿈이라기보다는 저는 지금까지 이제 노동조합을 하고 그다음에 학교 급식실에서 일을 쭉 하면서 앞만 보고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퇴사를 하게 되면은 이쯤 되면은 퇴사를 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를 위해서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요. 네, 나만의 시간을 꼭 갖고 싶다. 네,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족에게서도 자유로우시죠? 네. 네. 선희님은? 네, 저는 지금 직장 다니면서도 하고 있는 취미생활이 몇 개 있는데요. 네, 사물놀이를 현재도 배우고 있지만 그 사물놀이라는 게 범위가 넓다 보니까 배울 게 네.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니고 있으면서 할 때 시간이 부족해서 하고 싶은 거 많이 못 하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네. 퇴직하면서부터는 이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더 한번 본격적으로 그렇죠. 사물놀이를 네. 나중에 인간문화재 될 때까지 그렇죠. 응원해야겠네요, 같이. 그렇죠? 꼭 대부들어 열심히 알겠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그거다 보니까 예, 잊을 수가 떠날 수가 없네요. 그렇죠. 네. 10년 후에 네. 사물놀이 명인이 되어서 저희가 만났으면 저희도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지은님도 말씀해 주시죠. 저는 안타깝게도 10년 뒤에도 근무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에서 제일 젊다는 거를 넌지시 자랑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맞네요. 아, 지금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근무를 계속 해야 되고 해야 되는 직장이 정말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실이 되어서 급식실이 솔직히 이대로 가다가는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솔직히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10년 뒤에도 아이들에게 맛있는 밥을 하는 급식 조리 종사자로 남고 싶습니다. 와. 네. 이 옆에 있는 이 사공입니다. 두 분들이 다 나가도 나는 여기를 지키겠다. 네, 라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은 남으셔가지고 저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정규직. 갑자기 근데 남으시면서 의무감이 확 솟았죠. 네.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자리인데 저희 여러분의 빛나는 노동 순서에 학교 급식실 노동자분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학교 급식실 노동자분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산재 사고들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그날까지 여기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도 우리 함께 좋은 세상을 위해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노동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을 모시고 얘기를 해봤는데 저희 급식실 노동 환경이 나아질 때까지 지금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저도 그렇고 함께 앞으로 쭉쭉 달려나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박수 쳐주시죠. 네. 여러분의 빛나는 노동은 수원 FM 96.3에서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그리고 오후 6시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원일상연구소 박 소장 처음 만나 뵀는데 어떠세요? 임 소장님보다 좋은가요? 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모두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